스몰 애뉴러스에 대한 탑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토픽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스몰 애뉴러스의 그럼 도대체 데피니션이 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 대한 데피니션이 별로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를 못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 트라이얼도 430이라는 그 수치라는 게 서지컬 밸브 23mm에 해당하는 에어리어, 그보다 작은 게 이제 스몰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수치를 제시했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그 후로는 자기들 맘대로 이제 380, 뭐 330,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스몰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하고 관련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는 이 데피니션을 제시는 아직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 대한 에그젝트한 데피니션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런 제시되고 있는 그 수치에 기반해서 한번 제 얼마 전에 했던 케이스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환자 12호 ES 환자인데 보시면 에어리어가 355고요. 스마트 트라이얼에서 민 에어리어가 한 380이니까 작은 거죠. 페리미터가 67.5고 SOB도 되게 작습니다. 27, 27, 29. 근데 이제 이 환자의 문제는 라이트 코로너링 괜찮은데 랩트 코로너리 하이트가 이제 8.6mm로 이제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가고, 그래서 보시면 칼슘이 리플렛 쪽으로 해서 애뉴러스까지 가 있고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칼슘을 어마운트를 정확하게 매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 하에 디시전을 내려야 되니까, 보시면 이쪽은 오토로 잰 거고요. 3매니셔에서 이쪽은 이제 난컨트레스트로 잰 게,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한 13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어마운트가 실제로 되게 많은 환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다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스몰 애뉴러스의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이기 때문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꽤 있다. 그다음에 애뉴랄 럽처나 이런 다른 이벤트들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많은 환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밸브 3개를 갖고 다 고민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아큐레이트 네오하고 사피엔하고 에볼루트 갖고 어떤 밸브가 이 환자한테 가장 옵티멀한 밸브일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환자는 일단 스몰 애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PPM 이슈도 있을 거고, 지금 이 환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보셨던 것처럼 되게 높을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찬스가 많은 환자다. 그럼 어떤 밸브가 이 환자한테 옵티멀 할 거냐는 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아orta 칼시피케이션도 저렇게 꽤 심하고, 그래서 칼슘이 많은 환자는 저는 일단은 1200 넘어가게 되면 센티넬 세레브랄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늘 쓰는데, 이 환자는 레디얼 아터리가 안 좋아서 또 브라키알 어프로치를 해야 됐던 환자인데, 어쨌든 저렇게 프로텍션을 하고 프로시저를 진행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의 코로너리를 보면 미드, 그다음에 이쪽으로 디퓨전 리전이 있는데, 보시면 콜레터럴을 RCA 쪽으로 보내주고 있죠. LAD에 리전이 있고 콜레터를 보내주고 있는 도너 베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코로너리가 토탈돼 있죠. 여기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ISRCT 환자죠. 그래서 랩트 메인으로 먹고 랩트 쪽으로만 먹고 살고 있는 환자고, 그 랩트 하이트가 8mm 정도로 되게 낮은 환자고, 그다음에 SOB도 작고 칼슘이 어마운트가 많은 환자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 만약에 이제 랩트 코로너리가 막히게 되면 바로 이 환자는 뭐 사망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시면
그 아큐레이트 네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애뉴러스 다이아미터는 이 환자는 이제 한 여기에 해당해서 S23mm가 들어가는 환자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퍼 크라운이 리플렛을 캐핑을 해가지고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러면서 수프라 애뉴라 타입이기 때문에 또 PPM 이슈도 좀 피해갈 수 있고,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있어서도 환자가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아큐레이트 네오를 이 환자는 선택을 해서 제일 작은 S23mm 세레브럴 프로텍션 하에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벨룬을 이 환자는 하면서 비헤비어, 벨룬 비헤비어를 잘 봐야죠. 20mm 벨룬,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다이미터가 21.5니까 20mm 벨룬으로 벨룬하면서 엔조를 동시에 한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리플렛의 머티리얼들이 아주 이페이스된 SOV에 20mm 벨룬으로도 채워지면서 레프트 메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뭐 조금 리스크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텍션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퍼 크라운이 저걸 좀 눌러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미드 LAD나 이런 데 리전이 또 있었기 때문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 문제도 이 환자한테는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커미셔널 얼라이먼트도 이 환자한테는 중요한 이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커미셔널 얼라이먼트를 현재 나와 있는 밸브 중에 가장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는 밸브는 아큐레이트 네오죠. 그래서 3커스브에서 오픈 투셀, 커스브 오버랩에서 오픈 셀이 이 미디얼 사이드 이렇게 되면 이제 퍼펙트하게 커미셔널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밸브 포지션은 이 마크를 애뉴라 레벨에 정확히 맞추고, 먼저 어퍼 크라운을 피게 됩니다. 칼슘 양이 난컨에서 되게 많았기 때문에 칼슘의 무브먼트를 어퍼 크라운 펴면서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 환자는 이제 랩트 코로나리 여기 메인 쪽에 칼슘이 있는 게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이 리플렛의 무브먼트를 어느 정도 저희가 엔조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면서 봤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디플로이 하는 거 보시면 컨트롤 투 페이싱 하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디플로잉 되고, 밸브 포지션은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커스피고 커스브 오버랩이고요. 파이널 엔조그램 보시면 이게 3커스피인데 3커스피에서 이렇게 포스트가 세 개가 다 이렇게 잘 나란히 나열돼 있고, 서로 이제 이 높이가 잘 맞으면 이게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맞았다. 커미셔널 얼라이먼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보시면 여기가 레프트 메인인데 레프트 메인 쪽에 이제 어퍼 크라운이 지금 저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 코로너리 어세스의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환자는 저희가 인게이지를 시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 비유로 레프트 코로너리 인게이지를 별 문제 없이, 요 어퍼 크라운의 다이아미터가 한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프렌치 가이딩 카세터가 이 사이를 통해서 인게이지 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고, 스몰 애뉴러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이 밸브를 선택을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옵티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